활동 1에 따른 학생의 발표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작성한 글입니다. 학급 학생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 대상, 설명해 주고 싶다, 목적, 사회 현상을 조사해서 수업에 발표합니다. 추가 조사를 하고 발표를 돌아보는 글을 써서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저는 종이 상자에 담긴 쿠키 제품을 종종 사 먹습니다. 자신의 경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제품 아시죠? 라면서 상대방이 너네 이거 알고 있지? 배경 지식을 점검. 최근 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래 10개 들어있던 것이 하나로 갑자기 8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늘 사던 과자가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지 않나요? 라면서 경험을 물어보고 반응을 확인하고 그렇게 느낀 분들도 많군요. 라면서 관중의 반응에 다시 반응. 이렇게 식품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전략, 이른바 슈랭크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랭크플레이션이란 뭡니다? 개념 소개. 슈랭크플레이션은 줄인다의 슈링크,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어원을 분석해 주었다.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뭐겠어요? 10개에서 8개로 줄어든 그 과자 사진 보여주면 되지. 그래프를 제시하며 2023년 전후하여 대외적 변수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감염병 유행 기간에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번, 2번이 원인이 되어서 화살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 보면 돼? 원자재, 에너지 가격, 물가, 인건비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면 되겠지. 제품 가격 상승한 것도 보여주면 괜찮고, 사진과 여기에서의 사진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진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이 그래프는 청중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래프인 거겠지. 1번, 2번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인과.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기업은 소비자들이 화폐의 액면상 가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제품의 액면 가격 인상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식품 기업의 태도, 원자재 상승에 대한 태도, 혹은 그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가격은 유지하되 내용물의 용량은 점차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럴 수 있어. 이해해. 하지만 문제는 기업이 자신의 용량을 줄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문제점 지적.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원가 상승의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줄이면 소비자들이 원가 상승의 부담을 지게 되는 거다라고 분석. 저는 자주 사 먹던 쿠키 제품의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식품 기업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임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구입했다면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물어보면서 청중에게 공감을 유도한다. 해외에서도 슈랭크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소개해 준다. 사진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어떤 대형 체인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의 진열대에 슈링크플레이션 스티커 붙인 사진.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대형마트 체인이 생겼습니다. 독일에서의 스티커 붙어 있는 사진 보여주면 되겠지.
가격이 같아도 용량이 달라졌음을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가격이 같아져도 능동적으로 알리는 스티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비슷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안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 정부에서는 마름모위원회를 통해 용량 변경을 고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땡땡부에서는 25년 1월 1일부터 포장지에 변경 전후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오, 우리나라는 조금 타이트하네. 시리야, 식품기업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물가 통계에는 그러한 사실이 반영이 됩니다. 물가 통계에 반영된다라는 사실. 통계청에 문의해보니 제품의 판매 단위당 가격이 아니라 기준 용량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요건 좀 문제지. 왜? 단위당 가격 100g당 얼마, 10g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소비자들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건데, 요게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의 일종의 한계.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감없이 표시할 때까지 우리 소비자들도 제품에 매겨진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용량이 변화했는지 살펴보며 물건을 구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추가 조사를 하고 생각이 조금 바뀌고 첨가가 됐어. 얼마 전 수업에서 슈랭크플레이션 주제로 발표했어. 식품에서 기업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인 경우를 다루었는데, 더 조사해 보니 발표에서 다룬 슈랭크플레이션이 공산품의 패키지 다운사이징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오, 그러니까 식품에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산품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슈랭크플레이션이 적용 영역을 확대해서 인식했다. 이렇게 말을 써줍시다. 슈랭크플레이션은 식품 기업의 제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외식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어. 역시 적용 영역을 확대해서 인식했다. 김밥에서 재료의 양을 줄이고, 중국집에서 군만두 줄이고, 백반집에서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있다라면서 외식 품목에서 나타나는 슈랭크플레이션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외식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통계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워라는 한계,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었다라면서 역시 부정적 평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외신 기사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된 출처. 이러한 상황을 색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했다. 그 요지는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식품기업을 압박하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 많은 나라, 외국에서는 과태료가 흔하지 않아. 규제가 강해지면 화살표, 고물가 상황에서 용량이 아니라 제품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결과는 화살표, 소비자가 감당하게 된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규제를 강화했을 때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기업, 정부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할까? 오, 앞에 발표에선 정부의 역할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선 정부의 역할이 많을 건가 보네. 어떤 경제학자는 광범위하게 슈랭크플레이션이 도래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물리면 화살표, 인위적으로 물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물리며 물가 조정 시도보다 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는 견해를 드러내어 눈길이 갔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맡겨두라.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두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질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역시 원자재 소비를 통해 생산한다라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 대처해야 하는 또 다른 주체임을 소비자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거 체크한 게 뒤에 문제에서 써먹을 멘트예요. 그 견해를 접하고 보니 적절한 선을 넘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불매로 의사를 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된다. 발표할 때에는 슈링크플레이션 나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발표 이후에 다른 자료를 접하다 보니 슈랭크플레이션은 여러 요인이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 한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인식의 변화. 그리고 발표와 발표 이후 조사를 거치며 소비자, 기업 모두 합리적인 존재,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균형을 잡고 물가 상승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발표할 땐 기업은 그러면 안 돼. 소비자들도 생각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게 추가가 되었다.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잠시 정지. 통합 8이었죠?